결혼 26년. 나 김도영은 54세의 평범한 공무원이다. 시청 재무과에서 성실하게 일해왔고 정년까지 3년 남은 지금도 과장 승진을 꿈꾸고 있다. 아내 미정과는 28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살아왔다. 아들 승우는 26살로 취업 준비 중이다. 변화는 올해 봄부터 시작됐다. 미정이 갑자기 등산에 빠져든 것이다.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푸른산악회에 가입했다며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나가기 시작했다. 여보,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생긴 거 좋잖아. 처음에는 반가웠다. 미정이 40대 후반부터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했는데 밖에서 활동하니 기분도 나아 보였다. 문제는 내가 요즘 부쩍 체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을 때였다. 예전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다. 갱년기라는 게 남자에게도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미정의 등산 패턴이 이상했다. 새벽에 나가서 오후 늦게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와서 하는 행동들이 예전과 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향초를 태우면서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에는 꼭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와 있으면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산악회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재미있어?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 공유하고 다음 주 산행 계획 세우고 그런 거지. 언니들이 유머 감각이 좋아서 웃긴 얘기도 많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특히 향초를 태우는 행동이 이상했다. 예전에는 그런 취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향초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결정적으로 의심스러운 건 향수 냄새였다. 미정이 평소 쓰던 향수와는 다른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남자 향수 같은 냄새였다. 새 향수 샀어? 아니야. 왜? 냄새가 평소와 달라서. 산에서 풀 냄새, 나무 냄새가 밴 거 아닐까? 하지만 그 냄새는 자연의 냄새가 아니었다. 분명 인위적인 향수 냄새였다. 게다가 남자가 쓸 법한 냄새였다. 설마 산악회에 남자 회원들도 있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참았다. 미정의 등산복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무 브랜드나 입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만 골라 입었다. 새로 산 등산화도 예쁜 색깔로 골랐고 등산 모자도 화사한 색상이었다. 등산복에 그렇게 신경 써야 해? 산악회 언니들이 다 예쁘게 입고 와. 나만 촌스럽게 입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등산을 가는 건 이상했다. 산에 가서 땀 흘리면 다 지워질 텐데 왜 그렇게 공들여 화장을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미정이 이제는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것도 혼자 웃으면서.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요리할 때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미정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태건 총무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건 총무님. 산악회에 남자 총무가 있나? 그것도 미정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 미정이 샤워해서 나오자 자연스럽게 물었다. 산악회에 남자 회원들도 있어? 몇 명 있지. 왜? 그냥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 요즘 산악회는 남녀 구분 없이 활동해. 오히려 남자 회원들이 있으면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좋아.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고? 그럼 미정이 그 남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였다. 갑자기 불안해졌다. 태건 총무님이라는 분도 있나 봐. 미정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어떻게 알아? 아까 메시지 왔잖아. 아, 다음 주 산행 계획 때문에 연락 온 거야. 하지만 미정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다. 단순히 산행 계획 때문이라면 왜 그렇게 당황할까? 그날 밤부터 나는 미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의심이 시작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미정의 등산복 주머니를 빨래할 때 확인해보니 이상한 것들이 나왔다. 영화관 티켓이 2장 있었다. 그것도 로맨스 영화였다. 나와 본 기억이 없었다. 그럼 누구와 봤을까? 이 영화 티켓은 뭐야? 언니들이랑 봤어. 등산 후에 가끔 영화도 보거든. 왜 2장이야? 내가 결제해서 2장 다 가지고 온 거지.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왜 굳이 2장을 다 가져올까? 보통은 한 장씩 나눠 가지지 않나? 더 이상한 건 와인바 영수증이었다. 저녁 7시에 와인 2잔과 안주를 주문한 기록이었다. 금액이 12만 원이나 됐다. 와인바는 또 언제 갔어? 등산 후에 피곤해서 와인 한 잔 하고 왔어. 혼자? 아니야. 언니 한 명이랑. 하지만 와인 2잔에 12만 원이면 꽤 비싼 곳이었다. 단순히 등산 후 한 잔 하려고 그런 곳에 갈까? 그리고 저녁 7시면 늦은 시간인데 미정이 평소 그런 시간에 밖에서 술을 마시는 성격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미정의 외출 시간을 체크해봤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4, 5시에 들어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녁 7, 8시에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산행 후에 회식이 있었어. 총무님이 고기 사주신다고 해서. 총무님이 고기를 사준다고? 그럼 태건 총무라는 사람과 함께 저녁까지 먹고 온 거였다. 점점 더 수상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후에 잠깐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게 됐다. 평소 같으면 미정이 등산해서 돌아와 있을 시간이었는데 집이 비어 있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미정이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와? 등산 후에 온천에 다녀왔어. 몸이 너무 아파서. 하지만 미정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지 않았다. 온천에 갔다면 머리라도 감았을 텐데 완전히 말라 있었다. 그리고 옷에서 나는 냄새도 온천 냄새가 아니라 또 그 이상한 남자 향수 냄새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토요일 미정이 등산 간다고 나간 후 1~2시간 뒤에 나도 집을 나섰다. 미정이 주로 간다던 북한산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정의 차는 북한산 주차장에 없었다. 푸른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런 산악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혹시 다른 이름인가 싶어서 미정의 SNS를 확인해봤지만 등산 관련 게시물이나 산악회 사진은 전혀 없었다. 이상했다. 매주 등산을 간다면서 인증샷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요즘 사람들은 뭘 해도 SNS에 올리는데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미정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역을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토요일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산이 아니라 강원도 방향 휴게소였다. 그리고 모텔 결제 기록도 있었다. 춘천 시내의 한 모텔에서 4시간 이용료를 결제한 기록이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등산을 간다면서 왜 모텔을 이용할까? 4시간 동안 무엇을 한 걸까? 그날 저녁 미정이 돌아왔을 때 추궁해보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회사 일찍 마치고 집 근처를 지나는데 미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걸 봤다. 키가 크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다. 두 사람은 차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더니 각각 다른 차를 타고 떠났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등산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가 바로 태건 총무였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물었다. 오늘 등산 어땠어?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뻤어. 또 거짓말이었다. 미정은 등산이 아니라 모텔에서 나온 거였다. 26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정년까지 3년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동료들이 알면 승진은 물 건너가고 조직 내에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무원으로 26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신뢰할 만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공무원이 이런 곳을 찾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박 탐정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내 상황을 듣더니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요즘 산악회 불륜이 많이 늘고 있어요.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기 쉽거든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요?
박태건이라는 사람인데 산악회 총무라고 합니다. 총무면 모임을 주도하는 위치네요. 산 안내, 숙박 예약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1대1 만남을 주선할 수 있어요. 박 탐정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다. 태건이 총무라는 권위적 지위를 이용해 미정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등산이라는 건전한 취미를 빌미로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고 점차 선을 넘은 것이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상대방 신상부터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추적해야 합니다. 요즘은 SNS 분석도 중요해요. 이틀 후 박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다. 박태건에 대한 신상 정보였다. 57세, 건설업 사업가입니다. 결혼 30년 차고 대학생 딸이 하나 있어요. 재산은 상당한 편이고 평소 산악회에서 멋진 오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57세면 나보다 3살 많았다. 그리고 결혼 30년 차라는 건 가정이 있다는 얘기였다. 기혼자끼리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SNS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 탐정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태건의 인스타그램에는 산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미정과 단둘이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다른 회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미정과 찍은 사진에서는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댓글도 수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산행하세요. 같은 공식적인 댓글을 달았지만 미정의 사진에는 오늘도 예쁘네요. 미소가 아름다워요. 같은 개인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 정도면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나는 박 탐정에게 본격적인 추적을 의뢰했다. 미정의 다음 외출 때 미행을 통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달라고 했다. 토요일 새벽, 미정이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나갔다. 박 탐정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나도 따로 차를 타고 멀찍이 따라갔다. 미정의 차는 북한산이 아니라 강원도 춘천 방향으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달린 후 춘천 시내의 한 펜션에 도착했다. 고지어 검은색 SUV가 나타났고 태건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펜션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26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박 탐정이 펜션 외부 CCTV와 주차장 영상을 확보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 4시간 후 함께 나오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됐다. 또한 펜션 예약 기록도 입수했다. 태건 명의로 예약되어 있었고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 탐정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미정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미정에게 물었다. 오늘 등산 어땠어? 날씨가 흐려서 일찍 내려왔어.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정아, 우리 좀 진솔하게 대화하자. 무슨 말이야? 내가 등산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뭔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박태건이라는 사람과 춘천 펜션에서 4시간 동안 뭘 했는지 설명해봐.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두 달 전부터 의심했어. 향수 냄새, 영화 티켓, 와인바 영수증, 모든 게 이상했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26년이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상간자 소송 준비도 끝낸 상태였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어. 도영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는 26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승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26살 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 아빠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 아빠 편에 설게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스트레스지만 잘못한 건 엄마니까요. 승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아들은 내 편이었다. 변호사 상담 결과 증거가 충분해서 이혼과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펜션 출입 영상과 예약 기록은 결정적 증거였다. 박태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소송을 결정했다. 정년까지 3년 남은 공무원이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게 체면상 좋지 않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다.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성립됐다. 미정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가기로 했다. 양육권은 승우가 성인이라 문제 없었고 승우 본인도 아버지와 살겠다고 했다. 문제는 상간자 소송이었다. 박태건은 끝까지 발뺌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별거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김도영 씨가 부인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가게도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태건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났다. 그는 산악회에서 권위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정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산안내를 빌미로 1대1 만남을 주선하고 숙박 예약을 통해 자연스럽게 펜션이나 모텔로 유도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다른 산악회 회원의 증언이었다. 박태건은 전형적인 산악회 헌터였던 것이다. 피고 박태건은 총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판사의 중간 의견도 내게 유리했다. 박태건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와 김미정이 만나기 시작한 건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 원고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승기를 잡았다. 두 번째 변론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논의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였습니다. 산악회 총무라는 지위를 악용했고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 박태건은 원고 김도영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나쁘지 않은 액수였다. 더 중요한 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박태건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박태건은 즉시 항소했고 재산 은닉을 시작했다. 변호사의 말로는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판결받은 게 2,2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비용도 들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추적하기 어려워요. 결국 1년 후 1,100만 원을 받는 걸로 합의했다. 변호사비와 탐정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박태건은 산악회에서 추방됐고 부인과도 이혼 위기에 몰렸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경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 명예가 회복됐다. 동료들도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했다고 인정해줬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원칙은 지켜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정년 3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승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 내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승우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버지와 아들만의 리듬이 생겼다. 아빠, 취업 준비하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끝까지 싸워주셔서 다행이에요. 승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6살 아들이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게 미안했지만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승우야, 아빠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도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야. 그냥 사람을 잘못 믿은 거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의 취미가 가족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야. 건전한 활동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야. 실제로 산악회 분류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건전한 취미 활동을 빌미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핑계도 완벽했다. 특히 총무나 회장 같은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모임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1대1 만남을 만들어내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박태건도 그런 수법을 쓴 것이었다. 내 갱년기 증상도 점차 나아졌다.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니까 체력도 회복되고 기분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했다. 회사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었다. 동료들이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늘었다. 과장님, 저희 부부도 요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아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정년까지 2년 남은 시점에서 과장 승진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더 중요했다. 승우는 취업에 성공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였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강하게 대응해 주셔서 저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서 아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이혼 1년 후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박태건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도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미안하다고 해서 26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승우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취업도 됐고.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더 이상 미정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단체 활동은 당분간 피하고 싶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다면 가장 안전한 건 혼자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승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다. 아들과 단둘이 사는 삶이 나쁘지 않다. 아빠, 새로 만날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아직은 생각 없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알려주세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운 아들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혼자 살 생각이다. 26년 결혼 생활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전한 취미라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산악회든 동호회든 그 안에는 박태건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